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3.0 꾼들의 대화 제1화입니다. 드디어 제1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저는 오토기어의 새로운 식구 최동섭입니다. 네,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문가같이 생기셔가지고 자꾸 전문가 게스트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전문가같이 생기셨어요? 그러게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시고 마케팅 그리고 시장 분석, 네. 주식 이쪽에는 뭐 스페셜리스트십니다. 그래서 새로 합류를 하셨고요. 오늘 주인공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조현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산업 차량에 들어가는 ECU 쪽을 좀 개발 담당했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쪽 일은 좀 아니지만 그 스타트업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대기업이 아무래도 보수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예, 워라벨이 보장되는 게 우선 업무만 힘드셨어요? 아니면 조직 문화 자체도 버거우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뭐 좀 지나친 비하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쟁할 때 우리가 피는 젊은 사람이 흘리고 영광은 나이든 뭐 우리나라 기업도 이 상명하복 문화로 경직된 문화다 보니까 꿈 가지고 입사하셨다가 포기하시고 다른 길 찾으시는 분들이 중간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제가 듣기에 지금 경력 가운데서 전기차 충전 관련 업무, ECU 업무 몇 년 차 엔지니어시죠 지금? 제가 11년 됐습니다. 아, 11년. 예. 11년 차이시고 3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이제 예. 그럼 가장 기량이 완숙할 때 아닌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네, 가장 먼저 자동차 충전, 전기차 충전 업무를 담당을 하셨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신 거예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그 펌웨어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 펌웨어 개발. 예. 핵심적인 일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화두가 되는 게 V2G 전기차에서 대용량 배터리를 이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V2 Home, 또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Road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화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가 V2L을 새로 시작해서 야 이게 세계 최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많아요. 2010년도에 닛산이 리프 발표하면서 V2 Home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도 뭐 그 시연하는 모습 다 보여줬는데 뭐 일본 닛산에서 한 거고 그리고 또 캠핑하는 캠핑러들이 다 인버터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기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막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에서 오고 가는 얘기를 듣다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V2G 뭐 이게 한정적으로 V2L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기술이 허접한 기술인가요? 허접하다고 말할 수 없는 기술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V2G에 관련된 스펙들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어떤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안 했잖아요. V2G가 그 2010년도서부터 사실은 화두가 됐었잖아요. 예. 전기차라는 그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기술 규격을 지정하는 대표적인 단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ASE고 하나가 DIN이란 말이에요. 예. ASE는 그 미국의 기술자 협회고 DINSPEC은 독일의 기술 규격인데 개인적으로 어디 문서, 어디 규격들을 더 많이 참고를 하십니까? 업무 중에. 거의 딘 스펙을 많이 봤어요. 그죠?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이게 확실히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소프트웨어링이나 원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있긴 한데 정리하면 독일 사람들은 또 이게 못 따라가더라고. 양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차이가 예를 들어서 ASE에서 한 50페이지 규정을 해놓으면 딘스펙은 막 200~300페이지야. 그리고 막 이런 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V2G가 최초로 딘스펙에서 규정한 게 2012년도쯤 되죠. 예. 관련된 문서를 보니까 한 12페이지 정도 되던데. 네.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다는 안 봤습니다. 아, 저도 보다가 한 3일, 4일 정도 봤어요. 보다가 기본적으로 회로도는 볼 줄 아는데 와, 이게 그 기술 표준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턴스 이 부분이 가장 좀 까다롭잖아요. 예. 근데 DC-DC 컨버터에서 그 노이즈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DC-DC 컨버터에서 노이즈가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스위칭 소자가 네. 쓰여지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노이즈를 이제 완전한 아이솔레이션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자동차라는 공간이 정말 접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클 투 비클을 한다고 치면 예. 이게 DC-DC 컨버터에서 나가는 네. 출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규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던데 네.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DC 이제 DC 콤보 대 DC 콤보로 V2V를 구현한다고 쳤을 때 네. 각자 차량에서 통신하는 방식이 이제 전력선 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PLC 통신이라는 거죠. 네네. 예. 그 통신 라인에 DC 노이즈가 섞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그럼 그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충전기 쪽에서는 그걸 이상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뭐 전력을 끊거나 뭐 이런 액션이 나올 텐데 네. 전력 끊기 전에 안전장치 뭐 몇 번 정도는 허용을 한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랑 네. 트라이얼 카운트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몇 번 정도? 3회? 3회? 예, 3회에서 5회 정도까지는 잡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전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정도면 아주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력이 끊겨버리잖아요. 예.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예. 그럼 그 노이즈가 계속 발생해서 파워 모듈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발열산 흥이라든지 네.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예. 그러면은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V2V, 비클 투 비클이 이게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네요. 네. 그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가 코나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이오닉 아이오닉 1. 아이오닉 1의 네. 차데모 방식으로. 차데모. 예. 그렇다 보니까 차데모 차량에서 DC 콤보 차량에 충전을 해줄 때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DC 콤보는 PLC 전력선 통신이고 차데모는 캠 통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고요. 예, 실질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왜냐하면은 같은 모듈에 같은 컨버터를 사용을 하고 1차 버전으로 이제 파생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 건가요? 결국에는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라 노가다 아니에요, 그거. 그 관련된 뭐 이상 노이즈 사례를 다 잡아다가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씩? 그쵸. 예. 그 부분이랑 예.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트릭을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워 모듈부나 전력 공급 라인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예. 아예 그냥 이거를 속이는 거군요. 예. 노이즈인데 노이즈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도록. 예. 그렇게 해서 차량의 통신을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뭐 그런 트릭도 좀 쓰긴 했었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완성화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 개발 기간이나 시험 기간 총 얼마나 들여서 상품화할 수 있었다? 개발 기간은 1년 반 정도였고 일단 그때 이제 코나가 양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날짜가 더 맞추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이제 실제 제품을 가지고 디버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기술 개발하는 기술 개발 규격은 거의 디스펙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 네. 독일 친구들도 먼저 안 했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그거 좀 무모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네. 그 서비스로 이제 1차적인 검증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삼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더 앞서 나간 생각을 가지고
V2V를 구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은 하나의 기술을 만드는데 10몇 년이 걸리고 이걸 모디파이 하는데 도시바에서 3년 정도면 한대요. 우리나라는 몇 개월이면 한대. 그 맞아요? 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모디파이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모든 우리나라다. 부분에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궁금한 게 그 기술을 규격을 규정을 한 독일보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 적용을 하겠다. 또 모델 3 Y에서도 이미 설계에 반영을 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닛산 리프에서도 V2홈이라는 굉장히 제약적인 네, V2홈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연결을 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체 인버터를 연결하지 않고 다른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보증무효 네, 해줄 수 없다. 우리 것만 써라. 그리고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에만 연결해라. 이렇게 반쪽도 안 되는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는 V2V도 놀랍지만 모든 전자제품 V2를 다 열어줄 테니까 3.5kW 그 정도 출력 내줄 테니까 다 써. 여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온 걸까요? 일단 20kW 출력을 자동차 배터리에서 내줄 수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간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아이오닉 원서부터 시작했던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로 검증된 기술력과 또 그걸 바탕으로 한 테스트 기간이 V2L을 여는데 단초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게 이게 DC-DC 컨버터보다 DC-AC가 훨씬 더 다루기 좋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그 리액턴스 그 부분이 좀 문제긴 한데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그래서 사실 교류 모터를 전기차용으로도 쓰는 거고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 그리고 사실 DC를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네. 또 그 똑같은 상대 이제 수신 받는 쪽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네. 그쪽에서도 통신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근데- 양방향으로. 예. 근데 그 부분이 간소화가 되니까요. 예. 220V 편하게 아무거나 그렇죠. 쓸 수 또 있게. 220V는 뭐 많이 다뤄본 네. 규격이니까. 네. 그럼 이제 그 V2L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 외부 인버터 이런 데서 PTC가 7kW까지 전력 뺄 수 있잖아요. 예. LDC에서도 전력을 4kW인가요? 뭐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결해서 개조해서 많이 쓰는데 전기차에서 그거 하나 열어준다고 이게 배터리 열화라든지 화재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예. 그 보증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람 생명이랑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번의 실수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조사에서도 그 리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보증을 해준다는 거니까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럼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를 하냐면 자동차에 불량률이 있을 수 있잖아. 공산품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그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차이 엔지니어가 보시기에 어떤 식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뢰성이죠. 신뢰성. 예. 아무리 최신 제품이라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자동차에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생명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검증하는 과정이나 비용이나 기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전류를 많이 땡겨가면서 그때 생기는 서지라든지 이런 거에도 버텨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시동이 꺼지더라도 일정 시간은 유지를 하면서 그 안전적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제 종료할 수 있도록. 그럼 뭐 극저온, 극고온, 네, 그러니까 온도 충격, 네, 방수 방진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커넥터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네.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예.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던데 비 오는 날 충전하면 감전돼서 죽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령 물이 네. 들어가더라도 네. 충전기라든지 차량에서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전력 중단합니다. 아, 바로. 예. 그러면 비 오는 날 그냥 해도 된다는 걸 말씀이신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근데 다들 비 오는 날 충전했다가는 통곡이 된다. 뭐 이런 대답. 커넥터 관련해가지고 메이트 상태에서 IP44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네. 언메이트 상태에서 IP24거든요. 그 상태 이제 44에서 뭐 물이 들어갈 확률은 적다고. 비가 왔어요. 홍수가 났어. 그럼 이만큼 반이 잠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전기차 있으면 또 통곡이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스펙이 네. 스펙에 요구한 거를 다 구현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환경이나 변수들은 다 고려를 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물이 차 있는 곳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약간 바퀴들이 잠기는 왜 비 많이 올 때 그러잖아요. 지나가도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 오는 날 충전해도 덜덜덜덜 떨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일반인들은 오음의 법칙을 몰라요. 오음의 법칙을. 물이 100% 이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그 저항만큼 계산해서 전류가 줄어요. 그게 주는데, 근데 몸에는 아주 작은 전류만 이게 일정 시간 노출되면 위험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류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치명적인 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전기차가 800V인데 물에 닿아서 감전이 된다는 800V하고 거기에 있는 전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거다. 네. 그러면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증을 하셨으니까 비 오는 날 충전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근데 테스트할 때 네. 뭐 그 엔지니어 분들이 비 오는 날 가서 이렇게 해보시나요? 뭐 하고 뭐 아, 그래요? 만약에 테스트 일부러 그러진 않고요. 네네. 테스트 하다가 비가 오면은 네. 비 맞으면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V2L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마케터 입장에서 V2L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표님이 V2L 그 영상 만들 때 그거에서 생각났던 거는 새로운 또 생태계가 열릴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그 V2L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제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제가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커피 메이커 싣고 다니신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박할 때 영화를 본다고 할 때 대부분 뭐 태블릿 보고 휴대폰 보고 그렇죠. 노트북? 네, 컴 노트북 받자? 틀어서 봤는데 저 정도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과감하게 큰 인치의 뭐 모니터를 가지고 와서 붙여 쓴다. 모니터 싣고 간다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프로젝터? 이런 거? 프로젝터 고성능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그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밖에서도 약간 공간을 꾸며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애들은 영화를 보고 싶고 갑자기 업무차 또 오면은 아빠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전력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 그냥 집안 바뀌지만 충분한 전력이 공급됨으로써 밖에서도 충분히 집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V2L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별것도 아닌데. 왜냐면 새로운 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그 아이폰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부과되는 많은 제품들이 생겨서 또 그 산업이 발달이 돼서 다시 또 먹고 잘 살았잖아요. 이 V2L로 나와서 확장되는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되고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또 새로운 산업이 또 하나 구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형태는 단순하게 그냥 있는 제품을 붙여서 쓰면 되겠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V2L을 적용되는 차들 공간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생활 디자인이 나올 거고, 그럼 휴대성도 더 강화가 되고, 좁게 휴대성이 확보가 되면서 또 펼쳐지면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가구의- 집으로서. 네. 거기에 어울리는 가구도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아이오닉 안에서 시스템 가구 같은 네, 거. 그런 것도 또 디자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 업계나 또 전자제품 업계나 또 거기에 어울리는 것들이
저는 다양하게 생길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V2L로 생산되는, 그러니까 생겨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거다. 그럼요. 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시기에 V2L이 혁신인가요? 그럼요. 어떤 면에서 혁신이다? 일단 제조사에서 네.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조사 보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뭐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단한 건가요? 제조사 보증하는 게?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준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든. 네. 그러면 제조사는 보증을 할 때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나요? 정말 확신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네. 생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또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LDC나 PTC에다가 개조를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인버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V2L이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어댑터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가외 제품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뭐 어떻게든 쓸 수 있어.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될 수 있나요? 인버터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랑 네. 내 차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는 거랑 그리고 그 인버터도 어디선가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또 구동을 해야 되고요. 예.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있어요.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이미 수백 킬로와트의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네. 3.5kW 빼서 쓰는 게 무슨 위험이 있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뭐 전기차들 파워트레인에 공급되는 그 엄청난 전력 때문에 다 불나고 다 열화 생기고 난리가 날 텐데 그거 하나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던 거를 넣은 부분이죠. 없던 거를 넣는다. 예. 다뤄보지 않았던 것을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위험이 있어서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제조사에서 보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한 열화죠. 열화. 예. 3.5kW의 16A인데 그 정도가 가세가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네. 3.5kW 출력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버스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오버스펙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미 안전장치에서 출력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진을 두고 네. 어느 정도는 허용은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V2L이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열화나 화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쪽으로 네.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히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제조사에서 차량만을 위한 이제 전력 공급보다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이제 전력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 기술 개발이 돼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검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파워트레인에 공급하는 전원이나 또 전력 공급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뭐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뭐 기술로서 이제 그걸 제어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220V로 단독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3.5kW 16A 이게 뭐 대수겠냐마는 네. 파워트레인에 엄청난 전력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다른 곳에서 파워 모듈을 통해서 전력이 나간다고 하면 네. 거기에서 이미 부하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되는 부하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크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 V2L이나 이런 외부적으로 전력을 별도로 라인을 양방향으로 공급하는 장치가 부담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지금의 기술로도 제어가 되고 괜찮네 하면 물론 더 전력량도 커지겠죠. 예. 그러면은. 그럼 다른 제조사도 들어오겠네요. 아 그럼요. 네. 뭐든지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도할 때 데이터가 이제 충분치가 않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하는데 엔지니어 차원에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위험성과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대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뭐 100만 대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제조사에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율마저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네. 위험하다. 네. 그럼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대뿐만 아니라 10,000대 하나만 놔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그죠? 전자제품. 그 예전에 관련해가지고 마케팅 하셨잖아요. 그때 불량률 어느 정도로 양품 처리하셨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네, 네. 저희가 그 배터리 리콜을 네. 매년 했죠. 매년? 노트북 배터리 네. 리콜을 제가 그때 언론 홍보 담당했기 때문에 네. 리콜하면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도 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매년 했어요. 그럼 대략 몇 대당 한 대 정도 불량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했을 때 그래도 해당되는 게 그래도 한 600대에서 한 1000대 정도 됐으니까요. 그 리콜에 해당되는 제품이 600대에서 1000대? 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노트북만 계산해야 되는데 노트북 많이 팔렸을 때는 분기 한 20만 대? 제 기억 속에 한 그때 해당하는 어떤 이슈였어요? 배터리가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또 아니면은 배불떼기? 네, 배불떼기거나 아니면은 그럼 터질 위험이 있지. 그렇죠. 터질 위험이 있지. 근데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는 터진 경우도 있죠. 옛날에 많이 기사 보셨으면 알지만 책가방 안에 넣다가 터진 경우도 있고. 그 노트북 배터리가 이렇게 케이스가 벌어진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배불떼기. 그러면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게 이게 차이네. 자동차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만 대당 600대에서 뭐 1000대 뭐 이런 물량이 나오는 건데 이 만약에 V2L을 열어놨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난리 나죠. 뒤집어지는 거네. 자동차는. 정말 그 회복하지 못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V2L 현대가 시작을 했을 때 몇 대당 한 대 정도 문제가 나오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나오지 않는 게 목표. 아예 나오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이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구나. 네. 테슬라나 뭐 폭스바겐도 그 기술은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뭐 독일에서는 2012년서부터 다 제정을 해놓고 예.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닛산은 정말 찌질하게 했거든. 막 안전장치 다 걸어놓고 여기에만 해야 돼. 우리 거만 써야 돼.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안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엄청난 거네요. 왜냐면은 전자제품은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은 크게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빨리 하면 되는데. 그럼 뭐 스마트폰 했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터질 것 같으면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차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나? 근데 자동차는 그런 그 안전의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거네. 그럼 지금 이제 현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럼 퇴사한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로서 V2L 현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거 하다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십니까? 저 실제로 계약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EV6 GT 예약했습니다. 그래요? 예. GT 내년에 나온다는데? 네.